야생 멧돼지 개체수의 통제되지 않은 급증은 여러 농촌 및 산림 지역에서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었습니다. 한때 교묘하고 조심스러웠던 야생 멧돼지는 이제 대담하고 공격적인 모습으로 변하여 산림 서식지를 벗어나 농지를 파괴하고 가축우리를 파괴하며 심지어 인근 지역 사회에 심각한 위험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증가하는 위협에 대처하기 위해 지역 야생동물 관리법을 엄격히 준수하며 면밀히 계획된 체계적인 사냥 작전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최근 한 작전에서 숙련된 사냥팀이 이른 아침 야생 멧돼지 밀집 지역에 도착했습니다. 그들은 지체 없이 주변 지형을 조사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임무의 핵심 파트너인 훈련된 사냥개들은 곧 근처 동물들의 냄새를 포착했습니다. 잠시 후 사냥개들이 도망치는 멧돼지에게 접근하면서 숲에 짖는 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추격은 빠르게 진행되었습니다. 정확한 사격으로 멧돼지는 강둑 근처에 떨어졌고 추격은 결정적으로 끝났습니다. 다른 곳에서는 팀의 다른 구성원들이 배를 타고 조용히 하류로 이동하며 새로운 발자국과 움직임의 흔적을 살피고 있었습니다. 순찰을 시작한 지 약 10분쯤 되었을 때 그들은 물가진흙탕에서 뒹굴고 있는 멧돼지 2마리를 발견했습니다. 팀이 접근하자 멧돼지들은 위험을 감지하고 달아나려 했습니다. 하지만 수년간의 경험으로 노련한 사냥꾼들은 만반의 준비를 갖추고 있었습니다. 단 한 발의 명중이 멧돼지 한 마리를 쏜살같이 달려가던 도중에 멈추게 했고, 이는 전문적인 훈련에서만 얻을 수 있는 정밀함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때 신호가 왔습니다. 근처 수로에서 새로운 움직임이 감지되었습니다. 지체 없이 팀은 배에서 내려 해당 지점으로 진격했습니다. 2마리의 멧돼지가 더 빈털을 질주하는 순간 짧고 집중된 총격전이 추격을 끝냈습니다. 2마리 모두 물속에서 재빨리 발견되어 팀의 신속하고 효과적인 대응을 확인시켜 주었습니다. 이러한 임무는 단순한 사냥 여행을 넘어 압박받는 생태계의 균형을 회복하는 데 필수적인 활동입니다. 멧돼지가 계속해서 농지를 침범하고 농촌 생활을 교란하는 상황에서 이러한 활동은 지역 사회, 농작물, 그리고 토종 야생동물을 보호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또 다른 무리는 언덕 꼭대기 주변의 전략적 요충지를 지키며 조심스럽게 덤불을 포위하는 한편 계속해서 더 높은 곳으로 올라갔습니다. 개 짖는 소리가 빠르게 지면에 울려 퍼졌는데 이는 주변에 다른 동물이 있다는 명백한 신호였습니다. 큰 멧돼지가 덤불에서 뛰쳐나오자 사냥꾼은 사격을 시작했습니다. 탈출구가 없음을 확실히 하기 위해 개들은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또 한 번의 정확한 사격으로 교전은 성공적으로 끝났습니다. 또 다른 사냥꾼은 언덕 맞은편 빽빽한 덤불 옆에서 조용히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근처에 개들이 있다는 사실조차 몰랐던 멧돼지는 개들의 신호를 받고 밖으로 나갔습니다. 수술 도중 한 발의 총성이 울려 퍼지자 멧돼지는 즉시 쓰러져 있었는데 이는 이러한 수술의 특징인 정밀함과 준비성을 잘 보여주었습니다. 비슷한 성격의 매복 공격이 다른 곳에서도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한 사냥꾼이 침착하게 기다리는 동안 다른 사냥꾼은 예상대로 자리를 잡았습니다. 예상대로 덤불 속에서 멧돼지가 나타났습니다. 단 한 발의 정확한 사격으로 순식간에 제압했습니다. 이처럼 신속하면서도 절제된 행동은 사냥꾼들의 전문성을 보여줄 뿐만 아니라 환경과 농업 간의 건강한 균형을 유지하기 위해 멧돼지 개체수를 제한하는 것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보여줍니다. 통제되지 않은 야생 멧돼지는 미국 전역, 특히 넓은 농업지대를 가진 지역에서 상당한 피해를 초래해왔습니다. 동물을 위한 기반 시설이 부족하여 농작물이 파괴되고 들판 전체가 버려지는 현상이 만연합니다. 이로 인해 매년 수백만 달러에 달하는 손실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태를 방지하기 위해 체계적인 수렵팀이 지역사회와 협력하여 피해를 통제하고 경감하고 있습니다. 최근 오클라호마의 울창한 숲에서 진행된 작전 중 한 무리의 사냥꾼들이 추적에 능숙한 개들과 함께 미리 정해진 장소에 도착했습니다. 사냥꾼들이 그 지역으로 흩어지는 동안 개들은 재빨리 냄새를 감지했습니다. 15분간의 수색 끝에 야생 멧돼지의 존재를 알리는 잘 알려진 신호가 전달되었습니다. 키 큰 풀에 둘러싸인 멧돼지는 도망치려 했지만 당국에 즉시 잡혔습니다. 조심스럽게 발사된 단 한 발의 총격으로 추격은 끝을 맺었습니다. 이러한 행사들은 농업, 야생동물, 그리고 지역 사회의 안전 사이의 균형을 회복하기 위한 지속적인 노력에 대한 관심을 불러일으킵니다. 또한 통제 사냥의 목적은 단순히 개체수를 관리하는 것뿐만 아니라 생계를 보호하고 과도한 야생동물 개체수로 인한 위험을 줄이는 것입니다. 멧돼지는 몇 초 만에 사라지는 능력 외에도 빠른 움직임으로 악명 높습니다.
얼마 전 발생한 한 사례에서는 멧돼지 한 마리가 덤불에서 잠깐 나타났지만 더 멀리 도망치기 전에 재빨리 제거되었습니다. 이 순간은 현장에 있던 사람들이 멧돼지가 이동할 경로를 예측하여 시기적절하게 조작된 작전의 일환이었습니다. 한 사람이 중요한 교착 지점에서 안정적으로 위치를 유지하여 앞에 펼쳐진 울창한 초목의 모든 움직임을 관찰할 수 있었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멧돼지 한 마리가 덤불 속에서 조심스럽게 나타나 움직였습니다. 즉각적인 대응이 이루어졌습니다. 정확한 위치에 발사된 단발 사격은 깔끔하고 정확한 결과를 만들어내는 데 성공했습니다. 같은 시각 지역 전역에서 공동으로 진행된 활동으로 또 다른 성공 사례가 보고되었습니다. 동시에 여러 마리의 야생 멧돼지가 추가로 포획되었습니다. 이러한 순간들은 전문 추적팀과 그들이 고용하는 훈련된 탐지견이 보여주는 효과와 협력을 보여줍니다. 해가 지기 훨씬 전에 도착한 대원들은 미리 마련된 위치로 이동하기 위해 흩어졌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다른 지역에서 탐지견들이 야생 멧돼지를 추적하는 모습이 목격되었습니다. 멧돼지가 반응하기 전에 조심스럽게 사격한 덕분에 신속하고도 침착하게 제압할 수 있었습니다. 오랜 경험 덕분에 단 한 번의 행동으로 위험을 효과적으로 제거할 수 있었습니다. 언덕 높은 별도의 구역에서 대규모 추격전이 벌어졌고 정말 흥미진진했습니다. 험준한 지형을 180kg이 넘는 것으로 추정되는 거대한 멧돼지가 가로질러 지나갔습니다. 멧돼지의 움직임은 마치 이미 무언가로부터 도망치는 듯한 느낌을 주었습니다. 지체 없이 대응하여 팀은 멧돼지가 그 지역을 지나갈 때마다 모든 움직임을 추적했습니다. 바위더미 근처에서 일련의 통제된 사격이 이루어지자 추격전은 중단되었고 그 지역은 즉시 조용해졌습니다. 이런 서식지에서 야생 멧돼지는 발견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단 1초라도 지체하면 기회를 놓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경우 멧돼지는 정밀한 사격이 수행될 것이라는 사실을 인지하지 못한 채 위태로운 상황에 처했습니다. 조준이 정확했을 때 단 한 발의 총격으로 단시간 내에 상황이 종식되었습니다. 결과적으로 침묵 속에서 계획되고 실행된 매복 공격은 깔끔하고 평화롭게 해결되었습니다. 멧돼지는 밤이 되면 은신처에서 나와 먹이를 찾아 나선다. 멧돼지는 농경지를 뿌리째 뽑고 관계 시설을 파괴하고 농작물에 치명적인 피해를 입힐 수 있으며 이는 모두 농업 공동체의 막대한 재정적 손실을 초래할 수 있다. 멧돼지의 거대한 상아와 발굽이 이러한 행동을 유발한다. 야생동물 관리팀은 피해를 줄이고 농촌 지역 생계를 보호하기 위해 상황에 맞춰 공동 방제 조치를 시행한다. 해가 지기 직전 야전 부대가 이러한 작전의 일환으로 위치를 변경했습니다. 미리 정해진 유리한 지점에서 조용히 기다리던 부대원들과 장비들이 차량으로 각자의 위치로 이동했습니다. 밤이 되자 멧돼지 한 마리가 무리에서 떨어져 나와 잘 보이는 위치로 이동했습니다. 급하게 준비를 마친 후 총격이 가해졌고 그 멧돼지는 순식간에 성공적으로 제압되었습니다. 그날 저녁 작전의 공식적인 시작은 우렁찬 소총 소리로 알렸습니다. 열화상 광학장치를 사용하여 다른 멧돼지가 밭의 다른 지역에서 작물에 피해를 입히고 있음을 확인했습니다. 신속한 판단으로 정확한 사격으로 이전에 존재했던 위험을 제거했습니다. 그 직후 인근에 배치된 다른 팀들이 일련의 통제된 대응을 수행했습니다. 각 팀은 새롭게 발생하는 위협에 정확하고 신중하게 대응했습니다. 이러한 조치를 통해 상황은 적어도 일시적으로나마 통제되었고 경작지에는 평온이 회복되었습니다. 무리 안에는 야간 투시 장비를 활용하여 빽빽한 덤불을 수색하는 임무를 맡은 전문가가 있었습니다. 멧돼지 한 마리가 가만히 서서 주변을 주의 깊게 살피는 동안 멧돼지 한 마리는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사수는 조준을 조정하며 총을 쏠 적절한 순간을 기다렸습니다. 숲에 단 한 번의 굉음이 울려 퍼지고는 완전한 침묵이 흘렀습니다. 거의 즉시 멧돼지는 무사해졌고 인근에 있던 사람이나 동물들에게 잠재적인 위협이 제거되었습니다. 같은 시각 다른 무리가 그 지역 경계에 위치한 들판을 포위했습니다. 잠시 침묵이 흐른 후 먹이를 찾아 헤매던 멧돼지의 실루엣이 드러났습니다. 배치된 저격수 중 한 명이 정확한 위치에 총을 쏘아 상황은 시의적절하고 자비로운 방식으로 해결되었습니다. 야생동물 개체수를 통제하고 인간 거주지와 야생동물 간의 충돌을 줄이기 위한 지속적인 노력의 일환으로 이러한 조치들은 신중하게 준비되고 실행되고 있습니다. 비록 어려운 작업일지라도 이러한 활동들은 책임감 있고 모니터링되는 참여를 통해 지역사회의 자연 생태계와 농업 이익을 보호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밤 들판은 여러 발의 총소리로 가득 찼고
여러 마리의 야생 멧돼지가 총격을 받은 후 재빨리 제거되었습니다. 정확한 사격 하나하나가 농경지에 광범위한 피해를 입히는 것으로 악명 높은 동물들을 제거하는 데 기여했고 점차 이 지역에 평화가 찾아왔습니다. 들판 가장자리에서 들려온 신호를 통해 군대는 새로운 멧돼지 무리의 접근을 감지했습니다. 이 신호로 지정된 장소를 향해 신속하고 일관된 이동이 시작되었습니다. 해당 지역에서 멧돼지 2마리가 먹이를 찾고 있는 것이 관찰되었는데 이들은 팀의 존재를 인지하지 못했습니다. 다양한 장비를 미리 준비한 덕분에 각 멧돼지는 정확한 위치에 조준된 총탄으로 빠르고 깔끔하게 제압되었습니다. 이러한 조치를 통해 멧돼지의 파괴적인 영향으로부터 또 다른 농경지를 되찾을 수 있었습니다. 윤리적인 사냥은 그러한 활동이 통제되는 지역의 생태적 균형을 유지하는 데 기여할 뿐만 아니라 더 광범위한 야생동물 관리 노력을 뒷받침합니다. 보존 목표를 유지하고 자연환경을 보존하기 위해서는 법적 한계 내에서 운영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강인한 성격과 무시무시한 엄니로 악명 높지만 멧돼지는 단 몇 초 만에 광활한 들판을 초토화시킬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멧돼지는 공격성과 지능이 조화를 이루어 깊은 초목 사이를 자주 누비고 적과 마주쳤을 때 방어적인 반응을 보이는데 이는 농촌 지역 농부와 마을의 심각한 위험을 초래합니다. 지속적인 피해를 막기 위해서는 예방 조치를 취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그 결과 훈련된 팀들은 이러한 종류의 작전을 위해 세심한 준비를 합니다. 특히 이번 경우 회사는 이른 아침부터 산기슭으로 이동하며 탐험을 시작했습니다. 산기슭에는 멧돼지를 추적하고 발견하도록 훈련된 특수견들이 있었습니다. 도착하자마자 대원들은 이미 결정된 위치로 바로 이동했습니다. 몇 분 후 사냥개 짖는 소리에 정적이 깨졌고 이는 목표물이 있음을 알려주는 신호였다. 무리가 점점 가까워지는 순간 커다란 멧돼지 한 마리가 갑자기 덤불에서 나타나 재빨리 달아났다. 정확한 조준으로 발사된 총격으로 추격은 즉시 중단되었다. 15분간의 정적이 흐른 후 숲 깊은 곳에서 다시 짖는 소리가 들려왔다. 개들이 다른 냄새를 맡았을 가능성도 있는 듯했다. 소란스러운 소리가 점점 커지자 군대는 다음 교전에 대비했다. 울창한 숲속에서 멧돼지 한 마리가 은신처에서 갑자기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멧돼지는 재빨리 움직였습니다. 사수가 멧돼지의 움직임을 포착하고 조준하여 사격했습니다. 더 이상 사격을 이어갈 수 없게 되자 멧돼지는 그 자리에서 쓰러졌습니다. 무리가 산을 오르는 동안 같은 과정을 반복했습니다. 아래 덤불에서 또다시 짖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멧돼지가 돌진해 오자 적절한 타이밍의 정확한 사격으로 짧은 시간 안에 위협을 종식시켰습니다. 산기슭 근처의 다른 장소 근처에서 두 번째 팀이 첫 번째 팀을 가로막기 위해 배치되었습니다. 한 멧돼지가 몸을 숨기려 애쓰는 동안 점점 거세지는 압력에 은신처에서 도망쳐야 했습니다. 멧돼지가 모습을 드러내자마자 멧돼지는 단호한 조준과 완벽한 사격을 받았습니다. 그 직후 훈련된 사냥개들은 또 다른 멧돼지를 은신처에서 쫓아내는 데 성공했습니다. 멧돼지의 움직임을 알아차리자마자 멧돼지들은 재빨리 행동에 나섰습니다. 총소리가 넓은 들판 전체에 울려 퍼지면서 멧돼지는 무릎을 꿇리는 데 성공했습니다. 멧돼지가 탈출에 성공했다는 신호가 분대원 한 명에게 수신되었습니다. 분대원들은 모바일 기기를 사용하여 가장 가능성 있는 방법을 찾기 위해 신속하게 협력했습니다. 개들이 인근 숲에서 짖는 소리로 보아 개들이 여전히 그들을 추적하고 있음이 분명했습니다. 이 작전은 사격 실력과 협동심을 시험대에 올렸을 뿐만 아니라 계획의 중요성과 법적 체계를 존중하는 것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강조했습니다. 이러한 활동들은 책임감 있게 수행될 때 외래 침입종 관리에 기여하고 농촌 주민의 생계를 보호합니다. 광범위한 농작물 피해부터 가축, 심지어 인간의 안전까지 위협하는 위협까지 이 동물들이 단순한 골칫거리가 아니라 진정한 생태적, 농업적 위협이라는 것은 분명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야생 멧돼지 개체수가 통제 불능으로 급증한 지역에서 합법적이고 윤리적으로 수행되는 통제된 사냥 작전이 필요하고 정당한 대응이라고 생각합니다. 훈련된 사냥 부대가 보여주는 정밀성, 규율, 그리고 팀워크는 무모하거나 무차별적인 살상과는 거리가 먼 전문적이고 규제된 접근 방식을 보여줍니다. 하지만 저는 이 문제의 균형감과 장기적인 비전을 가지고 접근하는 것 또한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사냥은 단기적인 해결책을 제공할 수는 있지만 영구적인 해결책으로 오인되어서는 안 됩니다. 야생 멧돼지는 지능적이고 적응력이 뛰어난 동물입니다. 서식지 변화, 천적 부족, 인간의 침입 등 개체수 폭발의 근본 원인을 해결하지 않고서는 어떤 통제 노력도 기껏해야 일시적인 효과에 그칠 것입니다.
더욱이 깔끔한 제압과 정밀 사격을 반복적으로 강조하는 것은 기술적으로는 안심이 될 수 있지만 윤리적 문제를 제기합니다. 우리는 야생동물 관리의 주요 방법으로서 살상력을 요구하는 사고방식을 정상화하고 있는 것일까요? 펜싱 기술, 불임 수술 프로그램, 서식지 복원과 같은 비살상적 대안에 대한 투자가 충분한가요? 제 생각에는 사냥은 여러 가지 수단 중 하나여야지 기본 전략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문화적으로 저는 그러한 활동이 때때로 농촌 유산이나 필수적인 토지 관리의 일부로 여겨진다는 것을 이해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활동이 투명하고 규제되며 과학적 근거를 바탕으로 이루어지는 것 또한 중요합니다. 야생동물 관리는 전통이나 아드레날린이 아닌 항상 데이터에 기반해야 합니다. 결론적으로 저는 매우 현실적이고 심각해지는 문제에 대한 실용적인 대응책으로 책임감 있고 조율된 사냥 노력을 지지합니다. 하지만 가장 효과적인 해결책은 단기적인 통제와 장기적인 생태계획, 대중교육, 그리고 어쩌면 기술 혁신까지 결합한 다층적인 접근 방식에서 나올 것이라고 믿습니다. 목표는 현재의 농지를 보호하는 것뿐만 아니라 미래의 인간의 필요와 야생동물 사이의 지속 가능한 균형을 구축하는 것이어야 합니다. 나무 가지에 앉아 있는 염소를 본 적 있나요? 모로코는 자연 그대로의 모습과 야생이 공존하는 곳입니다. 좋아하는 과일을 먹고 싶을 때면 이 염소들은 키가 크고 가시가 많은 아르간 나무에 올라갑니다. 한편 어떤 농부들은 관광객들을 위해 염소들을 밤샘 훈련시키기도 한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이 영상에서는 모로코 농부들이 염소를 살아있는 나무 장식품으로 만드는 과정과 전 세계 현대 농장에서 염소를 기르는 데 사용하는 최첨단 기술을 살펴봅니다. 모로코 남서부 지역의 햇볕이 내리쬐는 풍경 속에서 아르간 나무의 가시투성이 가지 위에 염소들이 높이 앉아 있는 모습은 여행객들의 발걸음을 멈추게 하는 광경입니다. 이 민첩한 동물들은 마치 장식품처럼 땅에서 3m 이상 높이 솟은 나무 위에서 움직이지 않고 가만히 있는 모습은 마치 자연의 법칙을 거스르는 듯합니다. 처음에 염소들이 아르간 나무에 끌리는 이유는 단 하나, 나무가 남기는 열매 때문입니다. 염소들은 늦봄부터 초여름 사이에 익는 아르간 열매에 담긴 과육이 부드럽고 향기로운 과육의 유혹을 뿌리칠 수 없습니다. 특히 가뭄이 들어 먹을 것이 부족해지면 염소들은 아직 남아있을지도 모르는 아르간 나무 열매를 찾기 위해 뒤틀린 가지를 기어오릅니다. 염소의 갈라진 발굽과 뛰어난 균형 감각 덕분에 이러한 행동이 가능한데 이는 그 독특함에도 불구하고 어느 정도 본능적인 행동입니다. 염소가 자발적으로 기어오르는 경우도 있습니다. 어떤 염소는 주인에게 훈련받고 어떤 염소는 나뭇가지에 직접 올라가기도 합니다. 21세기 초 많은 농부들이 염소들이 아르간 나무에 오르도록 장려하기 시작했습니다. 식량을 공급하는 목적뿐만 아니라 관광객을 유치하기 위해서이기도 했습니다. 전 세계 사람들은 염소가 나무를 오르는 모습에 끊임없이 매료됩니다. 이 지역을 여행하는 사람들은 이들을 날아다니는 염소 또는 염소 나무라고 부릅니다. 오늘날 관광객들은 마라케시에서 에사위라로 이어지는 길가에 자주 들러 염소 사진을 찍고 때로는 사진 촬영의 대가로 팁을 주기도 합니다. 길가에 위치한 햇볕이 잘 드는 농장과는 달리 현대 낙농업은 기술적으로 진보된 분야로 발전했습니다. 예를 들어 이 농장에서는 작업자가 직접 짚을 펴거나 각 염소, 우리마다 카트를 사용하는 대신 고출력 펜이나 공합 시스템을 사용하여 단 몇 분 만에 헛간 바닥의 짚을 고르게 분사합니다. 이는 짚이 고르게 분포되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회전 가능한 유연한 노즐을 통해 빨대를 헛간의 여러 곳에 정확하게 분사할 수 있습니다. 빨대는 기계 내부에서 먼저 잘게 썰거나 털을 뭉친 후 노즐을 통해 불어냅니다. 좀 빠르다. 빨대는 균일하고 적절한 두께로 분사되어 푹신한 깔집층을 형성하여 염소들이 편안하게 누울 수 있도록 하고 축사를 깨끗하고 건조하게 유지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현대식 농장에서는 염소에게 사료를 제공하기 위해 단순히 우리의 건초를 채워 넣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오늘날에는 놀라운 속도와 정확성으로 이러한 작업이 이루어집니다. 많은 낙농장에서 자동 사료 공급 시스템을 활용하여 염소에게 필요한 정확한 양의 사료를 공급하고 있습니다. 컴퓨터로 제어되는 트랙을 따라 움직이는 로봇식 급이 장치 또는 전동 카트를 이용하여 긴 금속통이 있는 우리의 사료를 넣습니다. 이 기계는 건초, 곡물, 미네랄이
균형 있게 혼합된 사료를 공급하는데 어린 염소부터 고산유 염소까지 모든 연령대의 염소에게 필요한 영양소를 충족하도록 설계되었습니다. 오늘날 대부분의 대규모 낙농장에서는 1시간에 최대 600마리의 염소를 착유할 수 있는 자동 착유기를 사용합니다. 염소들은 회전식 착유장이나 착유 스톨에 차분하게 들어갑니다. 안으로 들어가면 저통에 부드러운 흡착판이 부착됩니다. 이 기계는 착유의 자연스러운 리듬을 모방하여 젖소에게 불편함이나 스트레스를 주지 않고 우유를 채취합니다. 염소 한 마리당 전체 과정을 완료하는데 5, 7분밖에 걸리지 않습니다. 우유는 멸균 튜브를 통해 가공된 후 밀폐형 냉각 시스템으로 옮겨져 신선도 유지와 안전성을 위해 즉시 냉각됩니다. 일부 농장에서는 착유 시스템을 컴퓨터 대시보드나 앱에 연결하여 각 염소의 생산량과 일일 활동 등 모든 것을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할 수 있습니다. 염소젖을 채취한 후 다음 단계는 맛있는 염소 치즈로 만드는 것입니다. 염소 젖에는 단백질, 칼슘, 그리고 건강에 좋은 지방이 풍부하게 함유되어 있어 치즈로 만들기에 매우 좋습니다. 치즈는 쉐브르처럼 부드럽고 크리미할 수도 있고 몇 주 동안 숙성시켜 더 단단하고 풍부한 풍미를 더할 수도 있습니다. 이는 치즈의 종류에 따라 결정됩니다. 어떤 치즈는 허브에 굴리거나 제로 코팅하거나 심지어 후추로 덮어 치즈 특유의 풍미와 질감을 더하기도 합니다. 아르간 나무에서 사는 염소라는 주제로 돌아가서 멀리서 보면 이 민첩한 동물들은 마치 장식처럼 보입니다. 땅에서 3-9m 높이에 고요히 서 있는 모습이죠. 자연의 기묘한 장난처럼 보일지 모르지만 이러한 행동에는 깊은 생태적, 문화적, 경제적 뿌리가 있습니다. 염소가 아르간 나무에 오르는 주된 이유는 간단합니다. 바로 먹이입니다. 달콤하고 과육이 풍부한 아르간 열매는 염소에게 거부할 수 없는 매력입니다. 풀과 관목이 부족한 건기에는 염소들이 본능적으로 위쪽 가지에서 자라는 열매를 찾습니다. 독특한 발굽과 균형 감각 덕분에 놀라울 정도로 쉽게 나무를 오를 수 있습니다. 흥미롭게도 생존을 위한 행동으로 시작된 것이 인공적인 관광 명소로 발전했습니다. 2000년 초부터 일부 모로코 농부들은 관광객을 유치하기 위해 관광 코스를 따라 염소를 적극적으로 훈련시키거나 나무에 놓아왔습니다. 이 눈길을 끄는 현상은 예상치 못한 수입원으로 자리 잡았고 여행객들은 사진을 찍기 위해 멈춰 서기도 하고 때로는 팁을 주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관광 산업의 성장세는 동물 복지에 대한 논쟁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어떤 염소들은 자발적으로 나무에 오르지만 어떤 염소들은 몇 시간씩 나뭇가지에 묶여 있기도 합니다. 동물권 단체들은 이러한 관행으로 인한 스트레스와 잠재적 피해에 대해 우려를 표명했습니다. 그 결과 윤리적 관광과 농촌 경제에서의 지속 가능한 동물 이용에 대한 논의가 활발해졌습니다. 시각적인 화려함 외에도 염소는 아르간 오일 산업에서 간접적이지만 매혹적인 역할을 합니다. 전통적으로 베르베르족 여성들은 염소똥에서 소화되지 않은 일은 아르간 씨앗을 채취했는데 소화 과정을 통해 딱딱한 겉껍질이 부드러워졌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관행은 현대 가공 기술로 대체되었지만 농업과 동물 행동 사이에 독특한 상호작용을 보여줍니다. 동시에 환경적 위험도 존재합니다. 염소의 과방목은 아르간 나무, 특히 어린 나무에 피해를 줄 수 있습니다. 이러한 관행을 제대로 관리하지 않으면 삼림벌채와 토양 침식을 포함한 장기적인 생태적 피해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경제적 이익과 생태적 지속 가능성 사이의 균형을 맞추기 위한 보존 노력이 현재 진행 중입니다. 한편 염소는 모로코 농촌 생활에 여전히 필수적인 존재입니다. 나무 오르기라는 명성 외에도 염소는 우유, 고기, 심지어 일부 지역에서는 섬유질까지 귀하게 여겨집니다. 많은 베르베르족 공동체는 오랫동안 염소를 생계 수단으로 삼아왔으며 그 목축 기술은 여러 세대에 걸쳐 전수되어 왔습니다. 염소의 역할은 실용적이면서도 상징적이며 혹독한 사막 기후에서의 회복력을 상징합니다. 이와는 대조적으로 전 세계 현대 염소 사육은 첨단 기술을 도입했습니다. 유럽, 북미, 그리고 아시아 일부 지역에서는 자동 사료 공급 시스템, 로봇 착유기, 그리고 온도 조절이 가능한 축사가 이제 보편화되었습니다. 이러한 발전은 효율성과 위생을 향상시키고 노동력을 절감했지만 동시에 전통 농업과 산업 농업 간의 격차가 심화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세계적인 관점에서 모로코의 나무 위 염소 현상은 지역 관습이 경제적 기회에 어떻게 적응하는지에 대한 흥미로운 사례 연구를 제공합니다. 한때 기발한 생존 전략이었던 것이 이제는 입소문을 타고 퍼져나가는 호기심과 생계 수단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또한 세계화와 관광이
농촌 생활을 어떻게 형성하고 다양한 문화권의 동물에 대한 인식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의문을 제기합니다. 결국 아르간 나무 위의 염소들은 단순한 관광 명소 이상의 의미를 지닙니다. 이들은 생태적, 경제적 적응의 상징입니다. 열매를 따려고 나뭇가지에 오르든 카메라를 잡으려고 가만히 서 있든 이 동물들은 모로코 농부들의 지략과 사람, 동물, 그리고 환경 사이의 복잡한 관계를 반영합니다. 지속 가능한 농업과 윤리적인 여행에 대한 관심이 커짐에 따라 이 상징적인 이미지는 계속해서 도전과 영감을 불어넣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모로코에서 염소들이 아르간 나무에 오르는 모습은 정말 흥미롭습니다. 놀랍고 시각적으로 눈길을 사로잡는 광경일 뿐만 아니라 동물들이 창의적이고 예상치 못한 방식으로 환경에 적응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아름다운 사례이기도 합니다. 땅 위 높은 가시덤불을 헤치며 이동하는 염소들의 균형 감각과 민첩함은 정말 인상적입니다. 더욱 흥미로운 점은 이러한 행동이 지역 문화와 관광과 어떻게 얽혀 자연, 전통, 그리고 현대 사회의 삶 사이에 예상치 못한 연결고리를 만들어내는지입니다. 이처럼 단순한 것, 즉 염소들이 과일을 찾는 모습이 전 세계 사람들의 마음을 사로잡는 이야기로 승화되는 것은 드문 일입니다. 저에게 이 사건은 지구 곳곳에서 얼마나 다양하고 풍부한 생명이 살아갈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좋은 예입니다.